특별한 게 이렇게 있네. 눌러야 돼? 손가락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승기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량은 지난 7월 깜짝 대란을 일으킨 테슬라의 모델 Y RWD 모델입니다. 저희는 광명 이케아의 터치리스 시승을 예약 후 시간에 맞춰 방문하였습니다. 차량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카드키를 받아 차량이 있다는 구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출고 대기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한편에서 시승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만나자마자 우선 외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생산 차량들의 단차는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고 차종을 불문하고 악명이 높은데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된 RWD 시승차 모델의 경우엔 눈에 띄는 단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차량의 운전대를 처음 잡고 주차장을 나서며 느낀 첫 인상은 생각보다 크고 묵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과 달리 거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실내를 직접 마주하니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핸들에 달린 버튼까지 최소화하였고 심지어 와이퍼 속도 조절 등도 모니터 하나 안에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음성 인식이 꽤 잘 되는 편이라 이걸 활용하면 불편함을 조금 덜 수 있겠다 생각되긴 했습니다. 중앙 모니터의 UI는 마치 아이폰을 처음 사용할 때의 느낌을 느끼게 해줘 그나마 애플 사용자들은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실내 공간은 매우 여유로웠고 인테리어가 단조로울 뿐 리얼 우드 트림, 스웨이드 등 사용된 소재들로 인해 저렴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트와 핸들에 사용된 친환경 인조가죽 소재는 의외로 천연가죽 못지않게 부드럽게 제작되어 촉감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천정에 적용된 글라스 루프 또한 실내를 더 넓게 보이게 해주며 승객들에게 테슬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 트렁크도 여유로운 편이고 트렁크 하부 공간과 본넷 프렁크까지 더한다면 기본 적재 능력은 일반 내연기관 중형 SUV 이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뒷좌석은 모델 Y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공간 자체는 역시나 여유롭지만 호빗인 저에게도 느껴질 정도로 시트가 짧아 허벅지를 온전히 받쳐주지 못하기에 착좌감이 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등받이, 발밑 공간 등은 전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동승자들의 만족감도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테슬라 차량은 처음 타보는데 이번 모델 Y의 승차감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저희가 운행 중인 미니 일렉트릭과 컨트리맨 S의 그 중간 어디 정도의 승차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단단하다면 단단하고 그렇다고 딱딱해서 못할 정도는 아닌 승차감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차감이 좋다라는 범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나마 이게 좋아진 거라는데 이전 모델 Y들의 승차감은 너무 딱딱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승차감에 비해 과속 방지턱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와. 제원상 가속력은 제로백 6.9초로 미니 일렉트릭의 7.3초에 비해 소폭 빠른 수준이나 후륜이라 그런지 체감은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천시에도 이 정도라면 마른 노면에서는 펀치력이 좀 더 느껴질 것으로 보이며 LFP 배터리로 오면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출력이 어떻다고들 하는 건 트랙에서 달리지 않는 이상 사실 의미 없는 논쟁으로 보입니다. 핫해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골프 GTI 모델들의 제로백이 6.8초 수준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출력이 공도에서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본인의 운전 습관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본인의 주행 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차체 크기를 생각해도 과도하게 큰 회전 반경은 테슬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당황스럽게 다가올 부분이고 이건 솔직히 작을수록 운전할 때 편하기에 차세대 모델에서는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출시되었던 모델 Y 롱레인지 등의 가격이 그동안 부모 없이 올랐던 걸 생각해보면 이번 중국산 RWD의 가격은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량의 크기, 성능 등을 다른 브랜드의 동급 전기차들과 비교한다면 더욱 납득이 가는 수준이지요. 다만 전기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졌던 이면엔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가격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조금도 조금씩 줄어들겠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브랜드 대부분이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오히려 전기차의 체감 가격은 초기보다 훨씬 올라간 느낌입니다. 최근에서야 레이 EV,
토레스 EVX 등이 출시되면서 이제야 노선이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에 더해 충전 인프라도 더해지면서 전기차 보급에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다 평가되는 차량은 전기차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